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안전을 제일로 생각하는 안전제일 안변 안성준 변호사입니다. 제가 일전 N번방 사건 때 영상으로 설명을 드리면서 야동, 이 불법 촬영물, 이 아청물의 의미와 요건 이런 것들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까지 문의가 굉장히 많으신 부분들 모아서 오늘은 아청물과 이 불법 촬영물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의 이 남성분들 야동이라고 하죠. 보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보실 때 항상 조심하셔야 됩니다. 오늘은 보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야동, 이거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아청물, 불법 촬영물, 이건 절대 보시면 안 됩니다. 먼저 저에게 상담을 하시는 분들이 물어보시는 것들이 있어요. 야동은 우리나라에서 보는 것만으로도 처벌받는 거 아니냐, 이렇게들 많이 물어보시는데, 물론 우리 성인 비디오를 말하는 건 아니고 서양에서는 포르노그래피라고 하죠. 옆나라 일본 같은 경우에도 AV 시장이 엄청 발달되어 있습니다. 이런 야동을 보는 거 처벌받는지 이걸 많이 물어보시는데, 이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아닙니다. 보셔도 돼요. 물론 불법 경로로 다운받는 것은 문제는 생길 수는 있지만, 이런 AV나 포르노 이런 것들을 보는 것만으로는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우리나라에서는 이 포르노를 제작하거나 뿌릴 수는 없습니다. 상형 심의 등급이 있기 때문에 상형 심의 등급에 맞는 영상만을 제작하여야지, 이런 등급을 위반한 음란물을 제작하거나 배포하는 것은 법에 위반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동을 보는 것이 문제가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질문에 대한 대답은 그냥 단순히 보는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럼 이렇게들 또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이 형법에 보면 공연음란, 음화반포 이런 죄가 있던데 보면 법에 걸리는 거 아닌가요? 공연음란의 의미는 내가 공연히 사람들이 있는 앞에서 음란한 행위 내지는 그런 행위들을 하는 것을 처벌하는 범죄이고, 이 음화반포나 제조죄, 이건 말 그대로 이 형법 제243조 그리고 244조에 규정이 되어 있는데, 이건 음란물을 팔거나 뿌리는 것, 빌려주거나 전시하거나 틀어주는 것, 이걸 금지하는 거예요. 또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 7도 불법 정보를 유통하는 걸 처벌하도록 되어 있는데, 모두 음란물을 배포하는 걸 처벌하는 겁니다. 이 규정들 보면 여기 소지도 여기 써져 있거든요. 이렇게들 말씀하세요. 이 소지가 있는데 이거 처벌받는 거 아니냐. 이건 제가 자세히 말씀드릴 아청물이나 불법 촬영물 외에 음화반포 제조에서 소지라고 규정되어 있는 부분은 단순히 소지하는 거 말고요, 전시하거나 배포하거나 반포할 목적으로 소지하는 경우, 이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정리하자면 이 야동, 그 중에서도 AV, 포르노 이런 것들을 단순히 시청하거나 소지하는 경우에는 법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나라에서는 일정 상형 등급을 받지 않은 음란물들을 제작하고 또 판매하고 유통하는 그런 공급책을 처벌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되는 야동들이 있습니다. 보기만 해도, 스트리밍만 해도 문제가 되는 것들인데요. 잘 아실 겁니다. 두 가지인데, 아청물 그리고 불법 촬영물입니다. 먼저 아청물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 2020년 N번방 사건 때문에 다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이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줄여서 아청법입니다. 이 아청법에서 말하는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 이걸 줄여서 아청물이라고 많이들 얘기하는데, 이 아청물은 우리가 구입하거나 아니면 소지하거나 시청하기만 해도 1년 이상의 징역입니다. 아청법 제11조 5항인데요. 이 처벌이 정말 무겁죠. 2020년부터 지금까지 제가 매일같이 질문을 받는 것들이 있어요. 항상 오픈 채팅으로들 많이 물어보시는데, 제가 본 야동이 이 아청물인 것 같아요. 내가 아청물인 줄을 모르고 봤는데 이거 제가 보기만 해도 처벌받는데 어떡하죠? 이런 질문들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이 대부분의 경우에 이 아청물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 요건들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첫 번째, 미성년자나 미성년자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인물이 등장을 해서, 둘째, 그 성관계나 유사성행위, 유사성행위라고 하면 구강성교나 항문성교, 내지는 자위, 이런 행위들을 의미하고요. 이런 행위들을 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이게 화상이나 영상으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일본 야동에 이런 것들 많이 물어보시는데, 성인 AV 배우인데 교복을 입고 찍었다, 이거 아청물 아니냐, 이런 거는 이 미성년자로 명백하게 인식이 되지 않고, 또 퍼포먼스, 연기잖아요. 연기라고 여기기 때문에 단순히 문제는 되지 않습니다. 또 알패스 소설, 이것도 문제 많이 되는데 화상이나 영상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아청물에서 빠지게 됩니다. 그럼 남아있는 것은 진짜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음란물, 그리고 정말 미성년자임이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그런 행위를 하는 영상들입니다. 이런 아청물은
경우는 보기만 해도 처벌을 받습니다. 자, 아청물은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고 다음으로 문제되는 것이 불법 촬영물입니다. 이 불법 촬영물, 이 내 의사에 반해서 찍고, 이거 몰카입니다. 내 의사에 반하지는 않더라도 대부분은 불법 촬영물에 해당할 수가 있습니다. 이 조심하셔야 돼요. 이게 어떤 경우냐면 이 둘 사이에서는 합의하에 영상을 찍었어요. 그런데 이후에 그 영상이 유포된 경우거든요. 그런데 찍을 때는 합의하에 찍었지만 남이 보는 것 내지는 유포하는 것까지 동의한 것은 대부분 아닐 겁니다. 이 불법 촬영물을 찍고 또 이를 유포하는 행위, 이거 정말 큰 범죄입니다. 그리고 궁금해하시는 것처럼 이러한 불법 촬영물을 단순히 시청만 하더라도 법에 위반됩니다. 흔히들 웹사이트, 토렌토 등에서 파일 주고받잖아요. 공유하게 되는데 여기서 영상을 다운로드 받았어요. 근데 이 영상이 불법 촬영물이다. 그렇다면 이건 보기만 해도 법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호기심에서라도 보시면 안 돼요. 이 디지털 성범죄 사건으로 많은 분들이 고민하시고 또 문의들을 주시는데 문제가 되는 분들이 실제로 많이 있었고, N번방 사건처럼 최근에 일명 윤드로저 사건이 있었죠. 스스로 이제 생을 마감하긴 했지만 이거 계속 문제되고 있습니다. 소위 그 돈다발람 사건, 이것도 굉장히 이슈가 되었었죠. 앞서 말씀드렸는데 야동 중에서 이런 불법 촬영물로 구분되는 건 타인에게 이 영상물이 배포되는 것을 허락하였는지 여부, 이걸로 구분이 됩니다. 쉽게 예를 들면 AV나 우리 뭐 포르노그래피 이 영상물에 등장하는 배우들은요 실제로 이걸 찍는 것을 알고 있죠. 그리고 배포되는 것도 당연히 일정한 대가를 받고 허락한 겁니다. 그런데 불법 촬영물은 어떨까요? 기본적으로 몰카, 이건 찍는 것 자체도 문제가 되는 것이고, 영상 보면 합의하에 찍고 찍는 걸 알고도 있는 것처럼 보이는 영상들이 있어요. 그렇다 하더라도 이 영상물이 불특정 다수에게 유포되는 것까지, 이 타인에게 공개되는 것까지 그 사람이 허락을 했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 리벤지 포르노, 이게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과거 연인 관계에 있었거나 친밀한 사이에 있었을 때 서로 내밀한 상황에서 찍은 영상인데 뭐 나중에 헤어졌다거나 뭐 아니면 둘 사이에 어떠한 문제가 발생해서 복수심으로 이걸 유포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나 뭐 해외 유명 스타 그런 섹스 비디오가 유출되었다, 이런 뉴스들을 접하실 때에도 이게 다 불법 촬영물이기 때문에 보시면 안 돼요. 그리고 지금 뭐 제가 말씀드리면서 생각나는 영화가 있는데, 더 킹에서도 우리 조인성이 그런 권력의 유혹을 처음 받으면서 그런 상징적인 그런 장면이 하나 나오죠. 조인성이 보고 시청한 비디오, 그 섹스 비디오, 이러한 영상들을 검찰 조직은 갖고 있다가 나중에 이슈화할 때 퍼뜨린다, 그만큼 가지고 있는 권력이 어마어마하다,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그런 영상인데 이것 보는 것만으로도 지금은 당연히 처벌을 받습니다. 관련법 보겠습니다. 이 선포법 제14조 제1항 그리고 제2항입니다. 불법 촬영물은 소지, 구입, 저장, 시청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이 됩니다. 다운로드 받은 이력이 있으면 그 IP 바로 찾아내겠죠. 그리고 판매자한테 영상을 구입하기 위해서 우리 돈 보내잖아요. 그러면 그 계좌 내역이 남아있을 것이고, 또 문화상품권, 요거 많이 물어보세요. 일단 문화상품권으로 거래해서 이거 위험하지 않다 하는데 그 핀번호 있지 않습니까? 그 핀번호로 대부분 역추적해서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불법 촬영물이 공유되는 단톡방, 카카오톡, 라인에 들어가셨다면 그것만으로도 시청이 인정될 소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따라서 조심해야 될 것들 제가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웹사이트나 토렌토 등에서 야동 제목이 몰카, 요건 그냥 바로 다운로드 받으시면 안 돼요. 걸으셔야 되고, 국산, 뭐 일반인, 그리고 신상 정보가 적혀져 있는 제목, 파일명, 뭐 이를테면 뭐 서울대병원 간호사다, 스튜어디스의 이런 영상이다, 이러한 영상들은 절대 보시면 안 됩니다. 아청물 이건요? 그것도 당연히 뭐 조심하셔야죠. 그건 뭐 제목으로도 뭐 당연히 알 수가 있으니까요. 인터넷에 이 아청물, 뭐 불법 촬영물을 알 수 있는 그러한 제목에서부터 튀는 영상들이 올라와 있는데, 토렌토 시드라고 하잖아요. 그 시드를 보고 다운로드 받는다, 그럼 그 정보가 모두 경찰로 넘어가게 됩니다. 일종의 낚시인 거죠. 그래서 아청물을 알 수 있는 것, 이런 영상들은 절대 보지도 그리고 다운로드 받으셔도 안 됩니다.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아청물 자체도 문제지만 아청물이 동시에 불법 촬영물에도 당연히 해당이 될 수가 있겠죠. 동시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 이 불법 촬영물 중에서도
아청물에 해당하는 이 N번방 사건, 이게 대표적인 예입니다. 안변님, 그 아청물이나 불법 촬영물을 모르고 다운받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억울하긴 한데 모르고 다운받아도 무죄는 안 되는 거죠? 정말 모르고 다운받았다 그러면 이거는 당연히 무죄가 될 수가 있습니다. 정말 이제 억울하신 분들이 있어요. 모르고 다운받았다는 것을 정말 주장하고 입증하는 게 어렵죠. 그래서 참 힘든 케이스입니다. 제가 실제 담당했던 사례 중에서 이 무죄를 받은 케이스는 제가 말씀드리는 모든 요건들이 다 확인이 된 경우였어요. 그리고 이제 무죄를 받는 경우가 그 요건이 매우 엄격한 것입니다. 내가 아청물이나 불법 촬영물을 시청했다 이렇게 되면 뭐 웹사이트나 토렌트에서 다운로드 받는 경우가 있을 것이고 또 이렇게 누구한테 구입하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근데 요새 웹사이트에서는 유포되는 플랫폼 이 자체를 지금 문제를 많이 삼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철저해졌고 계속 검수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유포되는 그 경로를 원천적으로 막으려는 노력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토렌토 이건 뭐 여전히 조심하셔야 하고요. 이것과 달리 누구한테 구입한다, 야동을 누구한테 구입한다는 건 사실 좀 이례적인 경로이긴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불법 촬영물인 줄 모르고 받았다 이거 입증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실제로 무죄를 받는 경우면 내가 본 영상이 단순히 불법 촬영물인지 아청물인지 해당 파일의 제목만으로는 절대 알 수 없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무죄가 가능하고요. 이런 경우입니다. 뭐 우리가 다운로드를 받았는데 압축 파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제목은 그런 게 전혀 써져 있지 않고 그런 압축 파일들에 있는 파일들 중에 하나가 그런 영상이 껴 있어요. 그 영상을 확인하지 않고 다운을 받은 경우, 이럴 경우에는 정말 모르고 받았던 점이 입증이 된다면 정말 모르고 받았다는 점이 좀 뒷받침이 되겠죠. 그리고 정말 그 시청 시간이 짧아야 합니다. 이런 것들이 모두 입증이 되어야 모르고 받았겠구나 이런 사정들을 설명하시고 설득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야동 보실 때 정말 그런 유혹이나 호기심이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아청물이나 불법 촬영물 이건 정말 호기심조차 가져서는 안 됩니다. 이런 영상 보지도 말고 사지도 말고 다운로드 받지도 말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내가 정말 모르고 영상을 보셔서 걱정이신 분들, 그리고 내가 그러한 불법 촬영물 영상에 피해를 입고 계신 분들 고민들이 많이 있으실 겁니다. 그런 분들은 아래 링크로 연락을 주시면 오픈 채팅으로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